눈으로 읽는 것보다 제가 이 소리를 내서 읽으면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들어와 주시는 분들에게도, 듣는 분들에게도 조금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읽어보죠. 챗GPT와 같이 공부하는 과학 표준 모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표준 모형이 뭐냐고 한번 물어봤네요. 표준 모형, 스탠다드 모델은 입자 물리학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틀이야. 반말로 물어봤더니 반말로 대답을 해주는군요.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틀, 그것이 표준 모형이다. 쉽게 말해 우주를 이루는 블록과 그 블록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는 물리학의 공식 설명서 같은 거야. 그렇군요. 우주의 가장 기본 단위, 우주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 블록 같은 것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설명서 같은 것이 표준 모형이다. 표준 모형이 설명하는 것. 1. 기본 입자들. 기본 블록들이라고 불렸던 이야기하는 이 기본 입자들은 첫 번째 쿼크, 두 번째 렙톤. 쿼크, 렙톤. 이름이 멋있네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 양성자, 중성자 같은 것들의 구성 요소다. 쿼크는 양성자, 중성자의 구성 요소. 렙톤은 전자, 뮤온, 타우, 중성미자 등이 있어 전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입자다. 그렇군요. 전자 자체를 렙톤이라고 부르나 보군요. 렙톤에는 전자 말고도 뮤온, 타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중성미자, 타우, 입자, 이런 것들이 아주 짧은 순간에만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흔히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전자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다.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라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렙톤이다. 이런 뜻이겠죠. 2. 힘, 상호작용. 표준 모형은 자연의 4가지 기본 힘 중 3가지만 설명해. 1번 전자기력, 2번 약한 핵력, 3번 강한 핵력. 4가지 이 기본적인 힘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리고 중력,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중고등학교 때도 늘 배워왔던 거니까요. 전자기력은 빛, 전기, 자기 등과 관련돼 있고, 약한 핵력은 방사성 붕괴나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반응 같은 것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원자들이 쪼개져서 에너지가 나온다든지, 작은 원자들이 다시 뭉쳐져서 에너지가 나온다든지 하는 원자들이 쪼개지고 뭉쳐지는 데 관련된 힘을 약한 핵력이라고 하고, 원자들이 쪼개진다는 것은 핵이 쪼개진다는 뜻이니까요. 강한 핵력은 쿼크들을 묶어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들고 그걸 다시 묶어 원자핵을 만드는 힘이다. 핵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양성자들의 뭉치, 양성자, 중성자들이 뭉쳐져 있는 것을 핵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뭉치거나 쪼개질 때 나오는 그런 뭉치거나 쪼개지는데 관여되는 힘을 약한 핵력. 아예 양성자가 생겨나는 쿼크들이 뭉치거나 쪼개지는 그런 힘을 강한 핵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표준 모형이 역할을 하는데 중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력은 너무 약해서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이 어렵다. 말하자면 이 말은 이제 양자역학이 표준 모형의 기본이다. 이런 뜻이겠죠. 기반이다. 이런 뜻이겠죠. 빅뱅 이론이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죠.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이론이라면 표준 모형은
양자론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이론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둘을 완전히 섞어내서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현대 과학의 최종 목표가 양자론과 상대론을 조합하는 것인데, 통일하는 하나의 이론을 만드는 것인데 아직 그것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의 내용인가 보군요. 보손, 입자를 전달하는 입자. 보손 표준 모형에는 표준 모형이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는 기본 입자들이 뭔가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그 입자들 사이에 상호 관련시키는 힘으로서의 핵력과 전자기력을 설명하고, 세 번째는 보손이라는 개념을 설명한다. 그때 그 보손이라는 개념이 힘을 전달하는 입자라는 뜻이네요. 광자가 전자기력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표준 모형의 틀에서 보면 빛이라는 것은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그런 매개자, 입자,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빛이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WG 보손은 약한 핵력을 전달한다. 말하자면 양성자와 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 이런 것들이 서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붙어 당기거나 아니면은 갈라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중간에 힘을 매개하는 그런 입자가 W 입자, Z 입자, Z 보손 이렇게 부르나 보군요. 글루온, 강한 핵력을 전달한다. 글루온, 그러면 이제 쿼크들끼리 뭉쳐지거나 갈라지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매개자로서 글루온이 존재한다. 힉스 보손, 힉스 입자, 이건 뭐 얼마 전에 엄청나게 유명해졌었죠. 입자들이 질량을 갖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입자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뭔가 하게 되는 이야기죠. 입자들이 질량을 갖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입자. 적어도 뭐 광자, WG 보손, 글루온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이미지로 금방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떤 힘을 매개하는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자다. 전자기력이라든지 아니면 핵력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입자다. 그래서 어떤 두 가지 어떤 물질들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그 중간에 어떤 매개자로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다면 힉스 보손, 힉스 입자라는 것은 입자들이 질량을 갖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입자. 이런 말들은 이제 머릿속에 전혀 그림이 그려지질 않네요. 완전히 추상적인 그런 느낌이네요. 표준 모형은 완벽할까? 매우 정밀하고 실험에 잘 맞는 이론이지만 중력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 부족한 점이 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같은 우주의 큰 부분을 설명하지 못한다.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이런 것들이, 암흑물질은 이제 우주 자체가 뭉쳐지게 하는 말하자면 빅뱅 티오리에서 이야기했던 은하의 구조를 형성하는, 은하가 막 퍼져나가지 않고 어떤 모양을 이루면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모양을 만드는 인력을 생성하는 물질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물질이 뭔지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암흑에너지는 이제 우주가 팽창하는 그런 그 팽창력을, 이게 원인이 이제 지금 최초의 팽창 에너지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힘이 계속, 우주가 계속해서 더 가속해서 팽창할 수는 없으니까 우주를 계속 가속 팽창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암흑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빅뱅 이론을 이야기할 때 말이 나왔었는데, 이거 역시 이제 가장 거시적인 면에서 뭉치고 흩어지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힘을 말하는 거겠죠. 관련된 그 힘과 관련된 물질들인데, 그걸 매개하는 그런 입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물질 에너지들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다. 중성미자의 질량도 원래는 표준 모형에서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있다. 그렇군요. 중성미자는 질량이 없다고 예측이 되는데 표준 모형에 따르면 실제로는 조금 있는 것 같다. 혹시 궁금한 부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 있어? 쿼크가 뭔지, 힉스 입자가 뭔지 등등. 그러게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표준 모형이 설명하는 게 가장 기본 입자, 쿼크와 렙톤 같은 거, 그리고 힘, 보손이라는 기본 입자들의 관계들을 매개하는 매개자, 전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입자들 먼저 물어보죠. 쿼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입자들, 보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요. 쿼크에 대해서 한번 먼저 물어보죠. 쿼크가 뭔지 설명해 줘. 좋아. 쿼크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중 하나야. 우리가 아는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입자들은 사실 쿼크에 모여서 만들어진 복합체야. 쿼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복합체가 양성자나 중성자다. 그죠? 금방 이야기했던 건데, 쿼크란 물질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 중 하나,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로 만들어져 있다. 쿼크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항상 다른 쿼크와 묶여 있다. 이걸 색가둠이라고 한다. 컬러 컨파인먼트. 쿼크는 혼자 못 존재하고 다른 쿼크와 묶여 있다. 항상 같이 있으니까 묶여 있다라는 뜻인지, 그러게요. 혼자 존재하지 못하는데 입자라고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고 왜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신기하긴 하네요. 하여튼 쿼크는 다른 쿼크와 항상 묶여서 존재하고, 그 둘이 항상 묶여 있다면 그 둘이 다른 물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기한 거죠. 물론 이제 이 표준 모형이라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근원적인 이론, 말하자면은 양자론 같은 그 양자 이론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는 보여지긴 하고요. 그렇게 쿼크들이 혼자 존재하지 않고 뭉쳐서 존재하는 이런 것을 색가둠, 컬러 컨파인먼트 이렇게 부른다. 쿼크의 종류 6가지.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탑 쿼크, 바람 쿼크. 재밌네요. 기호로 쓰면 기호만 보고도 이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U는 업 쿼크, D는 다운 쿼크, 당연하겠죠. C는 참 쿼크, 참 쿼크다. 참이 뭘까요? T 쿼크라고 했었어야 됐나요? 참 쿼크. 참이었던 것 같네요. 참. 예쁜 쿼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S는 스트레인지 쿼크니까요. U, D, C, S. 그다음에 T는 탑 쿼크, B는 바럼 쿼크. 그러게요. 맨 앞에 글자를 땄네요. Up, down, charm, strange,
top, bottom. 업 쿼크는 가볍고 다운 쿼크도 가볍고, 무거운 거는 참 쿼크하고 바럼 쿼크하고가 무겁고, 탑 쿼크는 가장 무겁고, 스트레인지 쿼크는 중간쯤이고. 하여튼 이런 업 쿼크들이 모여서 다운 쿼크,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희귀 입자는 바럼 쿼크가, 우주에서 제일 무거운 쿼크는 탑 쿼크이고, 특이한 입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특이한 입자로 존재하는 건 스트레인지 쿼크다. 지금 쿼크의 종류가 많이 있다. 6가지가 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3가지로 생각하던 것을 더 나누어서 양성자들은 6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입자들요, 쿼크로 나누어지는데 그 쿼크가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쿼크는 일종의 레고 블록처럼 생각할 수 있다. 조합에 따라 다양한 입자들이 만들어진다. 그 6가지의 쿼크들이 항상 뭉쳐서 존재하고, 어떻게 뭉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입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그렇다면 쿼크는 왜 혼자 못 있느냐? 스스로 질문을 했네요. 쿼크끼리는 강한 핵력, 글루온으로 아주 강하게 묶여 있다. 아까 글루온이 쿼크를 매개하는 매개자라고 했었죠. 그 글루온으로 강하게 묶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걸 강한 핵력이라고 부르고, 이 힘이 너무 강해서 쿼크 하나를 떼내려고 하면 오히려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진다. 혼자 떨어져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너무 신기하네요. 쿼크들이 뭉쳐져 있고 글루온으로 매개가 돼 있어서 그걸 떼어내면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진다. 없는 데서 만들어진다는 건지,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쿼크가 나누어져서 새로운 입자로 쪼개진다는 건지. 그러니까 쿼크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뭉쳐져 있는 쿼크를 떼어내면, 즉 양성자를 쪼개면, 양성자는 쿼크가 뭉쳐져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쪼개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신기하네요. 질문을 해보죠. 궁금한 점 더 말해줘. 쿼크 간 힘이나 쿼크와 글루콘의 관계, 쿼크가 왜 중요한지 더 깊게 들어가도 돼. 그렇죠. 된다고 하니까 물어보죠. 쿼크를 떼내면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진다는데, 자세히 설명해줘. 좋은 질문이야. 이건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고, 쿼크의 세계가 얼마나 양자역학스럽고 이상한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야. 그렇군요. 양자역학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쿼크와 관련된 부분이다. 쿼크를 왜 떼어낼 수 없을까? 쿼크들은 강한 핵력으로 서로 붙어 있어서 이 힘을 글루온이라는 입자가 전달해. 그렇죠? 아까 이야기 들었죠? 그런데 강한 핵력은 특이한 성질이 있다. 두 쿼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강해진다. 보통 힘은 두 입자 사이에 힘을 주고받는 입자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중력도 그렇고 전자기력도 그렇고. 그런데 쿼크는 다르다. 그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힘이 강해진다. 이거는 처음 들어봤지만 굉장히 신기하네요. 오히려 쿼크 둘이 뭉치게 되는데 가까이 붙는 것보다 떨어질수록 힘이 강해진다.
일반적인 힘, 중력, 전자기력은 그렇죠. 멀어질수록 약해지는데 그것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강한 핵력은 고무줄처럼 당기면 당길수록 더 강해. 고무줄 같다. 그렇죠. 탄성력처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은 더 세진다. 이 부분 되게 신기하네요. 쿼크를 떼어내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 쿼크 두 개를 떨어뜨리려고 에너지를 계속 넣어. 어느 순간 그 에너지가 너무 커지면 우주는 이렇게 생각해. 이 정도 에너지면 새로운 쿼크, 반 쿼크 쌍 하나 만드는 게 낫겠는데? 그러면 진짜로 새로운 쿼크와 반 쿼크가 만들어져서 오히려 두 개의 쿼크 쌍이 생겨버려. 결과적으로 쿼크를 떼내려다가 쿼크, 반 쿼크 쌍이 튀어나와서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진다. 즉 쿼크를 절대 혼자 떼낼 수 없고 대신 새로운 입자들이 생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 지금은 무에서 유가 생기느냐, 쿼크를 떼내면 새로운 입자가 생긴다라고 해서 마치 쿼크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고 나면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입자가 짠 하고 나타난다는 말이 무에서 유가 생긴다는 말처럼 들렸는데 그렇진 않군요. 떼어내려면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말하자면 새로운 입자로 바뀌는, 말하자면 입자하고 즉 질량하고 에너지는 같은 거니까요. 뭐 이건 상대성 이론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쿼크를 떼내려면 새로운 입자가 생긴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기보다는 떼내려는 데 드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 에너지가 아예 입자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 현상을 색가둠, 컬러 컨파인먼트라고 한다. 쿼크들은 항상 중성적인 색 조합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 색은 우리가 아는 빨강, 파랑이 아니라 강한 핵력에서의 특수한 속성이다. 말하자면 저도 이런 경우들을 가끔 봤던 것 같아요. 다양한 속성들을 표현하는데 빛이 있으면 이제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 열과 같은 속성들, 또 색과 같은 속성들이 있죠. 그런 것을 이제 빗대어서 쿼크에 있는 새로운 속성들을 이제 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보여지네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제 빨강, 파랑 같은 가시광선, 즉 빛의 속성으로서의 색이 아니라 쿼크의 속성으로서의 색이다. 쿼크가 이렇게 혼자 있지 못하고 항상 묶여 있는 것을 색가둠, 컬러 컨파인먼트라고 부른다. 그렇군요. 떼어내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고 오히려 그 에너지가 떼어냄과 동시에 새로운 입자로 변하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 실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 자기가 묻고 대답을 하네요. 하여튼 뭐 이것도 실험적으로도 지금 이 말들이 증명이 되는지 궁금한 부분이긴 하죠. 입자 가속기에서 고에너지로 쿼크를 튕겨내면 진짜로 새로운 입자들이 연속적으로 생성된다. 굉장한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양성자를 깨트려서 쿼크들을 만들어내면 새로운 입자들이 연속적으로 생겨나는 거다. 그 안에서. 이 현상을 Z라고 하는데 고에너지 물리 실험에서 자주 관찰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에서 막 생겨나는 뭐 이렇게 그런 사진들, 뭔가 충돌을 했더니 여러 개가 막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양성자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양성자가 쿼크로 쪼개지면 이제 둘로 쪼개지는 건데 그때 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는 거는 새로운 입자들이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다. 이제 알았네요. 왜 입자 가속기에서 양성자를 부딪혔을 때 이것저것 여러 개로 쪼개지는
이렇게 파편들이 튀는 것처럼 보이는지 알 것 같으네요. 요약. 시도 쿼크를 떼내려고 하면 결과 에너지가 쌓인다. 저 떼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에너지가 커지면 새로운 쿼크, 반쿼크 쌍이 생성된다. 결과 쿼크는 여전히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 대신 새로운 입자가 나온다. 흥미롭지? 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으면 예를 들어 메존, 바리온, 색전화 같은 것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메존, 바리온, 색전화, 전혀 새로운 개념이네요. 위에서 쿼크, 반쿼크 쌍이 생긴다고 했는데 반쿼크가 뭔지 한번 먼저 물어보죠. 반쿼크가 뭐야? 물리학 교수님이나 물리학 선생님들한테는 절대로 물어보기 어려운 생각나는 대로 물어볼 수 있어서 좋네요. 챗GPT가 세상을 많이 바꿔놓을 것 같긴 하군요. 반쿼크는 말 그대로 쿼크의 반대 성질을 가진 입자야. 우리가 물질과 반물질이 있다는 걸 들어봤을 텐데 반쿼크는 쿼크의 반물질 버전이다. 이런 부분 재밌네요. 쿼크가 가장 기본적인 입자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반쿼크라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입자의 쿼크라는 말에 속하지나 보군요. 반쿼크란 쿼크와 짝을 이루는 반입자, 엔티파리클이다. 전하, 색전하, 기타 양자수가 쿼크와 반대이다. 전하, 색전하, 양자수 이런 것들이 이제 쿼크의 성질이겠죠. 예를 들어 업쿼크는 전하가 3분의 2 플러스 이건 재밌네요. 양성자의 전하는 1인데 플러스 1인데 쿼크 두 개가 모여서 양성자를 이루면 하나는 전하가 3분의 2면 다른 하나는 3분의 1이겠군요. 업쿼크와 다운쿼크 이렇게 모이나요? 그러면서 이제 반쿼크로서 반쿼크는 전하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런 반쿼크가 왜 중요하냐면 쿼크와 반쿼크는 서로 만나면 서로를 소멸시킬 수 있다. 이걸 쌍소멸이라고 해. 이때 에너지가 튀어나오지. 입자가 소멸되면서 입자가 에너지로 바뀌어날 수 있다. 이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입자가 계속 모양을 바꾸는, 말하자면 쿼크가 모여서 소립자를 이루는, 말하자면 양성자를 이루는 또는 중성자를 이루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그걸 깨뜨렸다 붙였다 그렇게 되는 하려면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엄청난 에너지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에너지가 반쿼크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반쿼크와 쿼크가 만나서 에너지로 다시 소멸되기도 하고 그렇군요. 반쿼크는 어디에 있나? 반쿼크는 메존이라는 입자 안에 자주 등장한다. 메존은 쿼크 더하기 반쿼크다. 이런 말들 드디어 헷갈리게 하는 말들이네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따라왔는데 바로 쿼크와 반쿼크가 만나면 에너지로 사라진다. 에너지가 생기고 입자는 사라진다 해놓고서 메존이라는 입자는 쿼크와 반쿼크가 만나서 생긴 거다. 이러면 이제 알아들 수가 없죠. 뱅스님이 인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셔서요. 하여튼 그 메존이라는 입자는 파이온이라는 입자가 있나 보군요.
쿼크와 반쿼크가 만나서 에너지로 사라져 버린다고 했는데, 그때는 업쿼크, 반쿼크가 만났을 때인가요? 파이온이라는 입자는 업쿼크와 다운 반쿼크가 만나니까 파이온이 생긴다. 우주 초기에는 반쿼크, 반물질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우리 우주는 거의 쿼크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빅뱅 티오리에서도 전자와 양전자, 입자와 반입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의 대칭이 깨져서 입자들만 남아있고 반입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양자론에서 양자론적 결론이군요. 하여튼 표준 모형에서 양자론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생겨난 표준 모형, 가장 근원적인 물질 세계를 다루다 보면 입자와 반입자, 쿼크와 반쿼크 이런 것들이 비대칭적으로 쿼크, 입자 이런 쪽들이 이제 훨씬일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상황이 아직 물리학에서 풀지 못한 미스테리다. 왜 물질이 더 많이 남았는지, 반물질 비대칭 문제. 이게 이제 풀지 못한. 그런 면에서 왜 대칭이어야 될까?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대칭이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론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정리, 쿼크 기본 물질이고 반쿼크는 반물질. 전하는 플러스 3분의 2이고 반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항상 다른 쿼크랑 묶여서 존재하고, 그쵸? 쿼크는 다른 쿼크랑 묶여서 양성자 또는 중성자를 만들고 반쿼크는 묶여서 메존이라는 걸 만든다. 혼자는 못 다닌다. 적어도 둘 다 쿼크들은 묶여 있다. 글루온으로 묶여 있다. 하여튼 원하면 반입자 개념, 반물질 개념, 그리고 쿼크, 반쿼크의 충돌 실험 같은 것도 더 설명해 줄게. 자기가 막 설명을 해주고 싶은 그런 분위기네요. 그렇다면 뭐 원한다고 해보죠. 원해. 재밌네요. 어떻게 설명을 해줄지 궁금하네요. 좋아. 반입자, 반물질, 쿼크, 반쿼크의 충돌 실험까지 한번 제대로 얘기해보자. 반입자란 안티파티클이란 모든 입자에는 짝이 되는 반입자가 존재한다. 이 반입자는 전하, 스핀, 기타 양자수가 반대다. 모든 입자에는 일단 짝이 되는 반입자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입자들은 위에서 아까 표준 모형에서 얘기했던 쿼크들하고 전자를 뭐라고 했죠? 금방 잊어버렸네요. 다시 빨리 올라가 보면 처음에 입자들을 정리해 줬는데 기본 입자들 쿼크와 렙톤으로 나누어진다. 그렇죠? 모든 쿼크에도 반 쿼크가 있고 렙톤에도 반 렙톤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전자, 뮤원, 중성미자 이런 것들은 렙톤으로 하나로 묶었는데 여기서는 묶지를 않았네요. 하여튼 전자에도 반전자가 있고, 반전자는 이제 양전자라고 불리고요. 전하가 플러스네요. 쿼크는 반쿼크가 있고, 뮤원은 반뮤원이 있고, 중성미자는 반중성미자. 이 반입자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입자 가속기 실험에서 관측된 것들이다. 입자 가속기 실험이라는 것은 이제 양성자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을 거의 뭐 빛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게 해서 서로 충돌시키는 그런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로 이런 반입자들, 양전자, 반쿼크, 반뮤온, 반중성자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나 보군요. 말하자면 양성자끼리 부딪혀서 깨지는 파편들이 하나하나가 이런 거겠죠. 반물질, 엔티메러란 반입자들로 이루어진 물자로 양전자 더하기 반양성자. 양전자는 반전자인 거고요. 전자에 반대되는 반물질이고, 반양성자는 양성자에 반대되는 반물질인데 이 둘이 만나면 반수소 원자가 만들어진다. 중요한 특징, 반물질과 물질이 만나면 쌍소멸한다. 이 부분도 재밌네요. 하여튼 이제 반물질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자면은 확인을 했는데도 입자 가속기 같은 데서 막 깨트려 보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도 이제 밝혀졌는데, 문제는 상호 작용이라는 것이 소멸해 버리는, 입자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둘이 만나서 완전히 에너지, 주로 감마선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너지 형태로 싹 바뀌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입자와 에너지 사이에 말하자면 그 변환이 쉽게 일어난다. 거시 세계에서는 뭐 그런 변환이 일어나려면 이제 핵폭탄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핵발전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입자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쉽게 일어난다, 이런 뜻인 거죠. 쌍소멸 예시, 전자와 양전자가 감마선 두 개를 내놓고 사라진다. 반물질은 왜 우리 주변에 없을까? 이건 진짜 우주 최고의 미스터리 중 하나다. 빅뱅 때 쿼크와 반쿼크, 전자와 양전자가 서로 동일한 양으로 만들어졌다고 예상된다. 근데 지금 우주는 거의 물질만 남아있다. 왜냐? 물질과 반물질이 동일하지 않았던 어떤 이유가 있을까? 어떤 비대칭성이 있을까? 오히려 그 비대칭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비대칭인 것을 미스테리로 느끼는 이런 부분도 신기하네요. 이걸 CP 깨짐, CP 바이올레이션이라는 현상으로 일부 설명할 수 있는데 아직 완전히 설명되진 않는다. CP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게 그 대칭성을 깨짐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글쎄요, 아직 완전히 설명되진 않았다라는 걸로 봐서 어떤 추측들을 쏟아놓은 것 같은데, 지금 물어보기에는 너무 난해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CP 바이올레이션이라는 최초의 왜 비대칭인 물질과 반물질이 비대칭적으로 존재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시도가 있기는 한가 보군요. 쿼크, 반쿼크 충돌 실험. 고에너지 입자 가속기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전자, 양전자, 쿼크, 반쿼크 같은 입자들이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켜 충돌시켜 둘이 만나면 쌍소멸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에너지로부터 새로운 입자들이 생성된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소입자들을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서 부딪히면 엄청난 반물질들이 생겨나면서 에너지를 또 만들고, 그것들이 이제 쌍소멸하면서 또 에너지를 만들고, 또 그 에너지들이 또 전혀 새로운 입자들을 만드는 힉스 입자를 만들기도 하고, W 입자나 G 입자, 메존 입자, 바리온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입자가 나오는데, 그런 입자들은 다 보손이다. 보손이라는 건 아까 위에서 입자들 사이에 핵력을 매개하는 매개자라고 했죠. 인가요? 글루온이 핵력을 매개하는 매개자라고 했고, 보손이라는 것이 뭐였는지 금방 헷갈리네요. 그래서 얘기해 줬으니까 다시 한번 가보죠. 보손. 보손, 힘을 전달하는 입자 맞군요. 거기에 글루온이 있었는데, 그 글루온은 강한 핵력, 즉 쿼크들을 매개하는 거고, 약한 핵력, 양성자를 매개하면 W 보손, G 보손, 전자기력을 매개하면 광자. 힉스 입자는 입자가 질량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다. 그래도 뭐 금방금방 되돌아가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네요. 챗GPT가 있었으면, 학교 다닐 때 챗GPT가 있으면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뱅스님이 좋아요 눌러주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한참 들어보시다가 이번에 눌러주셨네요. 하여튼 그런 보손이 만들어진다. 입자들의 사이에 힘을 매개하는 매개자인 보손이 만들어진다. 이런 실험을 하는 대표적인 실험 장소 CERN이라는 데죠. 뭐 굉장히 유명한데,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의 LHC 대형 강입자 가속기. 여기서 쿼크, 반쿼크, 글루온 등의 충돌 실험이 일어나고 제트, 입자 샤워 등이 발생한다. 요약. 반입자, 입자의 반대 성질을 가진 입자이다. 반물질은 반입자로 만들어진 물질을 반물질이라고 한다. 쌍소멸, 물질, 반물질, 에너지, 쿼크, 반쿼크 충돌, 고에너지에서 새로운 입자 생성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한 얘기들 이제 다 그냥 정리를 한 거고요. 미스테리, 왜 우리 우주는 물질만 남았을까? 즉 입자와 반입자,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성이 왜 존재했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CP 대칭이 CP 대칭이라는 설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힉스 보손 실험 얘기, 아니면 반물질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 같은 것도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잠깐 쉬어볼까요? 그래도 너무 잘 모르는 것들을 오랫동안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잠깐 쉬어보죠. 쉬면서 들어와 주시는 분들, 질문이나 같이 대화를 해주시는 분들 좀 기다려보죠.